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박사님? 제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미래 가치? 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구현할 이러한 미래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밌는 글이 나와서 도표가 나와서 오. 그걸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테슬라가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이 생산되는 어떤 동영상이 유출이 돼서 오. 그것도 살짝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오늘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우선 이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기술이 수용 곡선 S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수용되는데 EV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벌써 여기 FSD가 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에너지 산업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AI 로봇이 정말 이렇게 커질 거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세 가지는 다 동의해요. EV 시장을 이렇게 S커브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S커브가 이제야 지금 J커브 부분, 즉 이제야 상승 속도를 타기 시작했던 하단에 있다는 게 이제 겨우 벌써 2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 정말 2천만 대까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FSD가 점점 탄력을 받을 거고 에너지 부분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로봇은 아무래도 가장 늦게 좀 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술의 S커브 부분을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좀 존재하는 거고요. 뭐 그리고 나서 이런 얼리 머저리티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저는 지금 테슬라의 EV 시장이 여기 있다고 봐요. 얼리 머저리티. 얼리 머저리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얼리 머저리티 지금 있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덕션을 높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에게도 기아 자동차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정말 그 아이오닉 5가 없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형 그거죠. SUV죠. 그 전략은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거라도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지금 예약을 중단했대요. 너무 많은 예약이 몰려서. 이야. 그건 뭐냐면 너무 생산량이 적은 거예요. 너무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이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면 더 많이 만들어냈으면 2배, 3배 많이 만들어냈으면 돈 많이 현대차가 벌었을 훨씬 더 지금도 많이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던 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저는 얼리 머저리티에 있다라는 거고 FSD는 지금 얼리 어답터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리 어답터 수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에너지 부분도 아직은 얼리 어답터 수준에 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아이로봇은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만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아직 뭐 어떤 포함도 안 된다. 포함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컨셉과 기본 기능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아직 작동하는 거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그림을 다시 말씀드리면 EV 시장은 얼리 어답트 시장을 지나서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FSD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매우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이 EV 시장이 레이티 머저리티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만 해도 주가는 또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FSD나 로보택시가 얼리 머저리티로만 가도 대단히 큰 시장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성들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의 사이즈도 단계별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달러에서 또는 250달러까지 가더라도 이러한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왜 좋은 소식은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얼리 어댑터 시장과 얼리 머저리티 시장 정도의 아직은 EV 시장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FSD라든지 에너지 시장은 정말 얼리 어댑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
오테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것에 대한 펀더멘탈들은 다 갖추고 있고 하나하나씩 지금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곡선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고 전체 올라오는 시장 중에서 EV 곡선이 차지하는 부분이 포션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FSD 시장이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거고 저는 에너지 시장이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AI 로봇으로 정말 가는 시장까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확신이 들 수 있는 기술적인 확신이 들 수 있는 옵티머스가 실제로 조립 공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의 어떤 상상력만 있을 뿐이지 네. 아직까지 그걸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좀 더 늦게 성장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판매 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펀더멘탈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 곡선, 이 그림 전체로 여러분 한번 보시는 가운데에서도 EV 시장의 얼리 머저리티 정도에 있다. 그럼 앞으로 이 곡선을 전체로 봐서 만약에 일직선을 그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승해야 될 여력에 10분의 1도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 $600 선으로 2027년 초반을 예측을 했지만 최근에 이 캐시 우드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그걸 $2,000로 상승을 시켰거든요. 2027년에 벌써 FSD 시장이 얼리 머저리티 시장을 지나서 레이트 머저리티 시장으로 가서 로보택시가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거다. 저는 이러한 프라미스 약속이 과연 얼마나 일론 머스크하고 있는 약속이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EV 시장이 레이트 머저리티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 왜 모델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가가 분명하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FSD라든지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얼리 어댑터에서 얼리 머저리티 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국면만 가도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왜 앞으로 EV 시장에서의 어떤 가치 창출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물론 이 뒤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계속해서 완만하게 성장을 하겠지만 이것을 치고 올라가 줄 것이 FSD라든지 로보택시가 될 것이고 이거를 또 한번 큰 돈을 벌기 시작할 때 테슬라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에너지 부분에서의 폭발적인 어떠한 장악력들, 시장 장악력들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그림이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마음의 안정과 그러게요. 위로를 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장씩 흑백이니까 출력을 하셔서 벽에 붙여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하실 때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죠. 테슬라 인사이드까지.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신 다음에 부적처럼 쓰셔도 그렇죠. 메이드 바이 강정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어떤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즉 수직적 통합,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닝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리파이너리까지 정제해서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생산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에서 그리고 이런 거지 이 수직적인 통합들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위에 소프트웨어까지 올라가고 있는 수직적 통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수직적 통합된 것들이 단계별로 배터리도 생산량들이 많아지면 다른 데에 4680으로 판매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기에 심지어는 차에 써 있는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양식도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지난번 벌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테슬라 인사이드를 말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얼리 데이에 있다. 지금 즉 포드로 예상되고 있는 타 기업에게 FSD를 라이센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수직적인 통합의 축내에서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저는 이 그림을 가지고서 사실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좀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는 전통적인 테크놀로지 어답션 S커브라고 하는 이런 커브를 가지고서 이 커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을 이쁘게 그려내면서 그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왜 나는 이런 그림을 못 그렸을까 이런 반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보합세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합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강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오테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설명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왜 그러죠? 이런 그림 어디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네네. 그래서 저 근데 이제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 근데 제가 또 부정적인 얘기는 좀 해야죠. 아, 바로? 네네. 부정적인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테슬라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은 도미네이션을 가져갈 것이다. 이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이 지금 7월 18일 날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에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도미네이션까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될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 이렇게 지금 테슬라 프로덕션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그림을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있는 전기차 생산량을 갖고 있는 데는 없다. 테슬라가 네, 독특하다. 그렇죠. 생산량은 많은데 가장 크게 문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델 플러스예요. 너무 모델이 적고 페이스리프트가 너무 안 된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기적 같은 일이다. 네. 보통 일반 기업들이 모델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이윤열 이건 그림이고요. 보세요. 어프로치가 뭐냐면 여기 재밌게 얘기했어요. Something for everybody.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 3하고 모델 Y가 테슬라의 판매 대수로 치면 전체 판매 대수의 95%예요. 야, 그렇죠. 이 사실은 모델 X하고 모델 S가 있고 이제 곧 나올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세미 트럭은 이제 승용차 부분은 아니니까 5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모델이 판매 개수로 볼 대부분이죠. 때는 95%를 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모델이 너무 에이징, 노화됐다라는 거예요. 오래됐다라는 거죠. 짱 오래됐다라는 거죠. 보통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기업은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은 리프레시 모델을 내놓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내는 것은 4년에서 7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그랜저나 소나타 보세요. 이거는 리프레싱이 아니라 리디자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새 버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안에는 똑같거든요. 껍데기만 지금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바꿔주는 방식으로라도 뭔가 새 차를 사는 것 같고 신선하고 새로운 모델이 관심이 나왔다는 느낌을 갑니다. 주니, 그러니까 이거 되는데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똑같잖아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물론 테슬라 모델 3는 페이스리프트를 준비하고 있죠. 이런데도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거는 이렇게까지 많이 생산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파는 것이 사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다. 다른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라핏 레이트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물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프라이스 컷을 해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델 체인지 안 하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오퍼레이팅 마진을 남길 수 있었던 거다. 그쵸. 만약에 계속해서 모델 개발해야 되고 리프레싱 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프로덕션 라인, 어셈블리 라인들 조정해야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오퍼레이팅 마진이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프라이스 컷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오퍼레이팅 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이렇게 모델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단순화해놓고 글로벌로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하는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근데 과연 물론 의문을 남기고 있어요. 기자는 이코노미스트 기자는 분석하는 기자를 남기는 것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먹힐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곧 모델 체인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물 한 잔 드시고. 자, 좋은 이야기와 나쁜 또 근데 나쁘지만 이런 나쁘지만 거지만 그러니까 좀 이런 정도의 그쵸. 비판은 저희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들어야 그쵸. 되면서 이러면서 테슬라의 괴력을 보는 거죠. 그쵸. 정말 한 번도 모델 안 바꾸고 생산된 이유로 이렇게까지 끌고 나가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모델 체인지는 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올 사이버 트럭인데 사이버 트럭이 실제로 이 툴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라인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디오로 참 이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거기서 근무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찍어서 식으로 올렸어요? 아이폰 스마트폰을 찍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비디오가 누출이 되는데 뒤에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이 프레임이 보이는 겁니다. 샤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셈블리 라인에 들어 있는 것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비디오를 볼 수 있나요? 네, 비디오를 보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로그인해야 돼? 아니구나. 여러분 이 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산 라인을 가고 있는 건데 오. 왼쪽에 보면 이 프로덕션 라인이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라인에 어셈블리 라인에 사이버 트럭이 또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인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텍사스 공장에서 완전히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빨리,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가 아니라 원래 약속했던 3, 4분기와 4, 4분기 사이나 4, 4분기에는 호호.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공식적인 생산 라인을 거친 사이버 트럭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올해 안에 테슬라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면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올해 안에 사이버 트럭이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단히 많은 뉴스들을 가져오게 될 거고, 희비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테슬라 주가를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일단은 유튜브에서 중생님이 댓글에서 이야 이 그래프 완벽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그 그래프겠죠? 네네. 그 커브 네, 그래프. S커브가 4개 겹치는 거죠. S커브가 4개. 겹친 S커브. 처음에는 EV, 네, 그다음에 FSD,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AI 로봇.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이게 해서 성장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그래프. 야,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아직 근데 그 전체 그래프에 우리는 아직까지 초입이다. 시작점에 있다. 초입이다. 네. 이제 전기차가 조금 이제 팔리고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훨씬 더 큰 성장, 주가도 훨씬 더 평가를 더 잘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너무 모델이 노화되고 모델이 똑같다. 계속. 근데 이런 것을 근데 모델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모델 체인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길에서 이제 테슬라를 보면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벤츠나 BMW도 너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 차를 탔을 때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테슬라는 새롭다라는 것들 찾을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왜요? 저희가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돼도 또는 새로운 앱을 깔아도 당근이 없었던 세상에서 당근이 있는 세상으로 갈 때 스마트폰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그쵸. 새로운 일이 열리는 거잖아요. 저의 디바이스는 동일해요. 근데 당근이라는 앱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더 생기는 거고, 쿠팡이라는 앱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생기는 거고, 틴더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저녁의 삶이 라이프가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테슬라의 외형은 똑같아도 안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앱 생태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똑같은 차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쓰는 아이폰과 저의 아이폰과 제 조카가 쓰는 아이폰이 동일한 다르죠. 디바이스지만 완전히 다른 체험을 주는 것처럼 네. 새로운 신선함들을 주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입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곧 아무리 테슬라가 많이 다르더라도 서로 다른 테슬라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델 체인지를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모델 체인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EV가 일단 많이 깔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앱 이런 생태계를 바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체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새로운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주님이 테슬라에도 앱스토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앱스토어를 처음으로 서드 파티에게 지난주 제가 뉴스 때 말씀드렸는데 서드 파티에게 처음으로 개방을 했어요.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다 그 앱이죠. 근데 그거를 그 앱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서드 파티에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서는 다른 테슬라 외에서 만들었던 앱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있답니다. 데이빗 주님.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해 주신 비디오 영상 함께 본 거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직원이 유출시켰다. 일부러 행항 유출시킨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 직원의 개인 단독 행동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은 하반기에 테슬라의 주가를 조금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니까 저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생산 추이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에 대한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시장에서 들썩거리니까. 자, 카스토리 N님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실제한다면은 교통 수요에서도 도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보다 기차나 전철, 트램 이런 수요가 확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류 전기도 손실이 없이 쓸 수 있다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에너지를 지금까지는 자원으로 봤었는데 리소스로 봤는데 요즘은 에너지를 테크놀로지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는 거고 테크놀로지의 특성은 디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이것의 적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이런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지금까지 항상 상승해 왔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내지만 이 당연하게 이 일반 승용차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과연 대중교통만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테슬라가 꿈꾸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세상도 이것을 로봇 택시로 활용을 해서 제가 자동차 안 탈 때는 이 차를 갖다가 택시처럼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준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정말로 상온 상업에서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의 변화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이 다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제품의 퍼포먼스가 익스포넨셜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능 또한 대단히 그러니까 그냥 두세 배가 아니라 뭐 10배, 20배씩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 노트북이라든지 전자기기의 퍼포먼스도 증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중심성들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퍼포먼스 또한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자율주행의 시대는 저는 더 빨리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비용이 저렴해지고 훨씬 쾌적해지고 빨리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비용이 내려가는 이러한 시대까지도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카스토리엔님이 재밌는 상상을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댓글을 보시고 중생님께서 초전도체 실현되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 애플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먼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것에 뭐 특허를 사들인다든지 뭐 그거에 대해 라이센스를 사들인다든지 그걸 가지고 자신의 칩 설계라든지 TSMC 이런 데 난리 나는 거예요. 또는 뭐 엔비디아, AMD, 퀄컴, 인텔 이런 데 정말 저는 난리 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세상을 바꾸고 기업들의 전략도 제가 관련주 얘기해버린 건가요? 초전도체 관련주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박사님께서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이거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박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상상도 해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댓글로 정보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유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